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견조한 경기를 가리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나스닥도 0.47%, 오늘은 나름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S&P 500도 0.54%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국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각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부 빅테크와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초록불,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부추겨지고 있고요. 또 투심이 확실히 회복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에는 이 메타와 또 테슬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게 그동안 상승폭이 다소 제한됐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단도 이 일부 엔비디아와 AMD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코어 위브 측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전반적인 투심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슈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는요, 역시나 이번이 실적 슈퍼위크죠. M7 중에 네 가지 애플과 테슬라,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와 자세한 발표 시점은 언제가 될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선 가장 먼저 1월 28일 목요일이죠. 내일 장 마감 직후에 우리 시각으로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무려 M7 중 세 가지 종목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가장 먼저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예상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 메타가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이 수익성 대비해서 투자 자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 통제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게 과연 수익성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예상 변동폭은 약 5%.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애저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1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예상 변동폭이 6.5%, 메타만큼이나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로봇과 AI 관련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테슬라죠. 현재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과도한 테슬라인 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만약에 실망이 나올 경우에 그만큼 큰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월 29일 금요일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 큰 기대감 안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애플입니다. 이 제미니를 과연 선택을 했다. 이 말인즉슨 본인 자체 AI 개발을 포기하고 구글과 손을 맞잡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과 수익성이 얼마만큼 플러스가 될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종전의 이슈로 넘어가서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밤사이에 가장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줬었던 지표는 바로 11월 내구재 수주였는데요. 이 내구재 수주 지표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그리고 전자설비 기계와 같이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이 내구재 제품에 대한 주문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구매 여력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의 선행 지표격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지표죠. 이게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좋게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 3.7% 상승이었다면 실제치가 5.3%, 거의 80bp를 상회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가장 강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작은 하반기가 들어서야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오히려 탄탄하게 나온 매크로 지표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지표를 통해서 기업 이익의 성장세가 상당히 탄탄하고 또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뒷받침을 해주는 재료로 오늘 긍정적인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바로 내일은 이제 1월 FOMC 금리 발표 결과가 날 예정이죠.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로서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1월 달 발표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들이 상당히 셧다운의 여파를 많이 받아왔었죠.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이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이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차기 연준 의장인데 현재 가장 큰 유력한 차기 후보죠. 릭 리더, 블랙록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IO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정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마켓맨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인 만큼 이 릭 리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번 주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M7 중 무려 4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본격적인 발표 이전에 개별 종목별로 미리 체크해 보실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이번 주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아이폰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JP모건이 아이폰 17 판매 호조와 비용 부담 완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315로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오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구글인데요. 주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애널리스트가 AI 경쟁력 개선을 이유로 목표 주가 $400로 제시를 했고요. 스티펠도 검색과 유튜브 광고 실적 호조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3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후발주자에서 선도주자로의 전환 기대가 오늘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세대 마이야 200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30% 높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소폭 낮추기도 했지만요. AI 인프라 경쟁에서 엔비디아와의 경쟁력도 주가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월가 시그널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애플인데요. 오늘 3% 가까이 강하게 급등이 나온 애플입니다. 다음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오늘 1.62% 올라주면서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9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곧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동차 판매 둔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오늘은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누르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베테랑 펀드 매니저인 조지 노블이 테슬라에 대해서 역대 최대 거품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는 $60에서 $140 수준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쏠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AI 클라우드 업체인 코어 위브에 $20억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요 고객에 반복 투자하는 자본 배치 구조가 AI 버블 논란을 키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UBS와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자세한 이야기 월가 시그널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타입니다. 자, 메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주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로스차일드가 현재 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는 $900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 우려도 남아 있지만 월가 전반에 강한 매수 의견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3% 넘게 강하게 내리는 모습이고요. 장 막판에 낙폭을 좀 키운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엔비디아고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64% 내리면서 약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메타도 확인해 보시면 2%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많아서 여러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체크해 보실 종목이 US 레어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히토류 공급과 관련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 $16억 지원하고요. 대출과 보조금, 지분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투심을 좀 강하게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국방, AI, 반도체 이런 핵심 산업 등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정부 투자를 받은 MP 머티리얼즈라든지 리튬 아메리카스, 벌건 엘리먼트와 사례와 함께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코어 위브인데요. 앞서서 엔비디아의 대규모 지분 투자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그 같은 소식에 급등 흐름을 보인 코어 위브입니다. 엔비디아가 $20억 투자하면서 주당 $87.20의 클래스 A 보통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계기로 양사 협력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기대감 굉장히 커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US 레어어스가 7.8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어 위브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5.7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또 이슈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실 종목은 나이키인데요.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소폭 상승하는 나이키인데요. 랜섬웨어 그룹인 월드리크스가 나이키의 디자인 파일, 공장 교육 문서, 제조 공정 등 무려 1.4TB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조사 중이다. 고객이나 직원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보다는 제품 개발 관련 사안으로 좀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보유 비중도 높고 최근 실적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오늘 주가를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막판에 좀 하락하는 나이키였고요. 주가 흐름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은 아이온큐인데요. 칩 제조업체인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를 $18억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거래가 수직 계열화와 장기 기술 로드맵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식 희석 그리고 인수 이후의 실행 부담이 좀 시장에는 더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합병 후에 스카이워터 주주 지분이 최대 6.7%가 되면서 단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오늘 급등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구겐하임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00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베스트 아이디어로 오라클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일부 부채와 고객 집중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나이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좀 상승하다가 다시 좀 하락하면서 0.08%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8.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오라클 확인해 보시면요. 2.98%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원자재 가격과 또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 살펴보시죠. WTI입니다.
현재 0.79% 하락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란발 위협에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막 돌파했었는데 밤사이에는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진정세를 보인 국제유가고요.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이 장중에는 무려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6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미국의 전역에 기록적인 겨울 폭풍과 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난방에 대한 수요도 올라갔고요. 또 생산시설이 중단 사태를 겪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 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진정 국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1,440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말 사이에 미 연준이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레이트 체크를 하는 등 이 개입을 시사를 했었죠. 이 때문에 엔화가 154엔까지 달러당 내려가게 되는 등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원화 역시 동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밤사이에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5,1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시 한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간호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이번 주를 넘어서 계속해서 미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요. 종전의 이슈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국채금리 역시 미 연준의 개입 시사 이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니 미 국채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미 국채 금리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은 2.8bp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64%, 나스닥도 0.43% 상승했고요. S&P 500도 0.5%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비슷한 키높이로 오늘 상승 국면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